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려는 내용은요, 조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라이팅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기초적인 조명 기법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뭐 PB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 아주 기초적인 조명 기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모바일에서는 PBR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폰 같은 경우는 뭐 오픈GL ES 뭐 4.0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하는데, 구형 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포먼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유니티에서도 보면 레거시라고 하는 쉐이더들이 있거든요. 그 레거시 쉐이더가 다시 말하면은 구형 어떤 렌더링 기법들인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 때 우리가 수학에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걸 쉐이더 형태로 직접 구현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제가 드디어 캠코더를 샀습니다. 화상캠을 사 캠코더 아니라 화상캠을 사가지고, 예, 자그맣게나마 저의 못생긴 얼굴을 보일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좀 할 걸. 예. 자, 먼저 이제 광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광원 중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라이팅 값을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화면상에서 보이는 물체에 기본적으로 더해지는 값. 이건 일종의 이제 저녁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녁 조명 중에서도 아주 심플한, 그냥 단일한 하나의 색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여기 나오는 디렉셔널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연산 방법 자체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게임 같은 데서는 결국은 연산 부하가 적은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라이트랑 노말이랑 두 개를 그냥 내정만 하면 돼요. 근데 라이트의 방향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라이트 벡터를 가지고서 노말이랑 내적을 해서 나오게 되는 아주 간단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왜 간단하냐면 디렉셔널 라이트는 거리랑 무관해요. 라이트를 유니티 같은 데서 여러분 유니티를 써보셨을 테니까 유니티를 예로 든다면, 유니티에서 디렉셔널 라이트가 어느 위치에 있건 오브젝트에 가깝건 멀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브젝트와의 거리는 상관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빛이 전달이 되는 게 바로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그에 반해서 포인트 라이트라는 게 있죠.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방향이 없어요. 위치만 있어요. 정반대죠. 위치만 있습니다. 위치가만 있어서 그 위치로부터 라이팅이 될 곳에 벡터를 구해요. 라이트 벡터를 구합니다. 라이트 벡터 구하는 거 우리가 수학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배웠죠. 현재 위치 마이너스 라이트 위치 빼기 해주면 되죠. 그 벡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라이트로 향하는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로 향하는 벡터랑 노멀 벡터랑 같이 연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벡터 연산도 한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거리에 따라서 빛이 감쇄된다. 감쇄라는 게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감쇄되는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렉셔널 라이트보다 좀 더 복잡하고 연산 부하가 좀 더 큰,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좀 더 큰 연산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인트 라이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기엔 좀 부담이 있어요. 물론 이제 디퍼드 렌더링이라든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라이트 개수랑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라이트 개수를 많이 써도 좀 부하가 덜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많이 쓸 수 있기는 한데, 디퍼드 라이트를 쓰지 않는 어떤 모바일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인트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라이트 개수만큼 연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디렉셔널 라이트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쨌든 간에 디렉셔널 라이트는 그래서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 전체적인 주 광원 형태로 하나나 두 개 정도로 앞이나 뒤에서, 왜냐 한 면으로만 디렉셔널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은 밝은데 뒷부분 되게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주광원이라고 하는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 두고 뒤에서 때려주는 백라이트 같은 걸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맵의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트라이트는 많이 안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그리고 우리가 직접 구현해 볼 가장 중요한 놈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코사인 법칙이죠.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데, 뭐냐면 결국 이제 램버티안 라이트라고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n.l, 노말과 라이트를 내적하면 그 지점에서의 밝기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게 별로나 모르겠네요. 자, 보시죠. 보시면은 빛이 지금 폰에서 제 폰에서 빛이 나가고 있는데 이 면, 바닥면과 직각일 때, 즉 0도일 때 가장 밝은 빛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빛이 점점 방향이 틀어질수록 이 바닥면에는 90도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바닥면에 빛이 안 들어가죠. 바닥면에 더 이상 빛이 여기가 좋겠네, 좀 넓은데. 자, 정면일 때 가장 밝고 점점 어두워지다가 90도일 때 안 들어가고 180도, 270도일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360도가 되면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0도일 때, 그리고 360도 때,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다가.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폰을 라이트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울프렘 알파라는 사이트를 가겠습니다. 잠시 코사인 x를 치면은 x는 0to 2분의 파이.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0도일 때 가장 큰 값을 나타내죠. 그러고서 점점 내려가다가 90도일 때 2분의 파일 때 0이 되죠.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0도일 때, 빛이 0도일 때 가장 밝은 값을 나타내다가 각도가 점점 벌어질수록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을 그럼 왜 n.l로 하느냐? n.l을 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n과 l의 크기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쵸? 내적을 하면,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만약 두 벡터의 크기가 1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이 벡터는 코사인 세타만 남겠죠. 즉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점에서의 밝기값 중에서도 디퓨즈 라이트, 확산광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배웠죠. 여기서는 같은 경우는 확산광이라고 하는 빛이 확산돼서 퍼져가 나가는 디퓨즈 라이트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변광이라고 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더해주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확산광, 자 보시죠. 코사인 세타 n.l을 하면 되죠. n.l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K는 컬러를 나타내고 I는 라이트의 인텐시티, 밝기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결국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은 이 점에서 확산광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하게 되면 스페큘러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스페큘러를 구할 때 뭔가 수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R.V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라이트가 이 지점에서 반사되게 되면 여기 나오는 R,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반사 벡터가 튀어나옵니다. 이 반사 벡터가 나의 V, 뷰죠? 뷰, 시선입니다. 이 두 개의 벡터가 얼마만큼 일치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내적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반사 벡터가 내 눈에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내 눈에 빵 들어오면 빛이 100%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가장 밝은 반사광이겠죠. 그죠? 이 반사광이 내 시선과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 눈과 내 눈의 벡터랑 반사광의 벡터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반사광이 적게 들어오겠죠, 나한테.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내적하면 되는 거예요. R.V. 근데 이 R.V를 여기 보다시피 그냥 하게 되면 반사광의 크기가 겁나 커져요. 이게 디퓨즈인지 반사광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반사광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반사광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데, 자, 코사인 세타의 특징은 0부터 1 사이의 값입니다. 음수값이 내려가다 빼버린다면 음수값을 쳐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0부터 1 사이의 값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죠. 1은 제곱해봤자 1이지만 1보다 작은 값들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져요. 1 이상의 값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지만, 그래서 R.V를 통해 가지고 이 값을 점점점 작게 만드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1일 때 n제곱이 4일 때, n이 32제곱일 때, n 64제곱일 때 각각의 하이라이트, 이 부분 하이라이트를 하죠.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반사광이라는 것의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의 크기를.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사실은 PBR이라는 기술 자체가 디퓨즈보다는 스페큘러, 이 반사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반사광을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이 조절에는 n 값을 뭘로 조절을 했을까요? 아무런 물리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값은 아트가 맥스라든가 혹은 엔진에서 툴을 사용을 해서, 이 지점의 밝기는 이 정도로 하면은 이 질감이 살아날까, 결국 질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물체의 표면의 어떤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반사광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반사광의 값을 아트의 눈으로 보고서는 그냥 감으로 조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감으로 조절하지 말고 좀 더 물리적 근거에 맞춰서 제대로 조절을 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PBR, 그쵸?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혹은 PBS, 피지컬리 베이스드 쉐이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물론 디즈니 디퓨즈라든가 뭐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디퓨즈 광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그 복잡한 수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데서 언리얼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티 같은 데서 사용하는 쉐이더 코드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PBR은 이 반사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반사광이 얼마나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지, 혹은 반사광이 입사가 그대로 다 100% 반사가 되는 유리 같은 재질인지, 혹은 완전 금속 같은 재질인지, 아니면 반사광이 많이 퍼지게 되는, 그런 재질인지 해서 표면의 어떤 거친 정도, 거친 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사 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좀 더 쉬운 반사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반사 벡터를 구한다기보다는 자, 여기 보시면은 R.V를 계산할 때 우리가 R 벡터를 구할 때 수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수식이 꽤 복잡한데, 내적 한 번에다가 곱셈에다가 마이너스 뺄셈 연산까지 하니까 꽤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라이트랑 V 시선 벡터, 이 둘을 더해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딱 요 H 벡터가 나오겠죠. 이 둘을 더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H 벡터가 자, L과 V가 일치한다고 해. L과 V가 일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H가 N과 일치하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오면 실수. 이렇게 딱 나오면 N과 H가 일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기울어짐이 그래서 N과 H가 벌어지겠죠. 아하. 바로 무엇이냐? N 도트 H를 하게 되면 이걸 하프앵글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하프앵글 벡터 H를 구하면, H를 쓴 게 하프앵글 벡터라서 H를 쓴 거예요. 하프앵글 벡터를 사용을 하면은, 자, 이 두 개 벡터 덧셈 하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이 크기를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 노멀라이즈 하는 거잖아요. 그죠? L과 V를 더해서 그냥 노멀라이즈만 하면 H 벡터가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N.H 연산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계산 자체가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적당히 비슷한 값이 아니라 이거랑 수학적으로 결과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R.V를 한 거랑 N.H를 한 거랑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없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연산 자체를 정점별 조명이라고 하죠. 퍼버텍스 라이팅을 했을 때는 지금 보다시피 퍼버텍스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유식한 말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 라이팅 연산을 버텍스 쉐이더에서 하면, 그죠? 버텍스 쉐이더는 버텍스 하나별로 엔도테를 하겠죠? 이런 식의 라이팅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버텍스 위치별로 라이팅이 돼서 결국은 깍두기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에 반해서 퍼픽셀 라이팅을 한다. 퍼픽셀 라이팅, 퍼라는 건 뭐뭐마다 라는 뜻이에요. 퍼픽셀 라이팅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픽셀 쉐이더에서 이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똑같은 오브젝트인데, 똑같은 구입니다. 똑같은 오브젝트인데 버텍스 쉐이더에서 한 거랑 픽셀 쉐이더에서 한 거랑 완전 결과값이 다르죠. 퀄리티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픽셀 쉐이더에서 라이팅 연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밀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픽셀, 버텍스 라이팅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값을 다르게 얻을 수 있고, 최근에 당연한 추세는 버텍스 쉐이더에서는 라이팅 연산을 안 합니다. 네, 당연히. 자, 끝이고요. 이론적인 내용은 끝났으니까 이제 실제로 쉐이더에서 코딩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